그 시간에 딱히 찾아올 사람이 없던 저는 인터폰에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예기치 못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마트 직원입니다. 낮에 주문하신 물품들 배송 왔어요. 글쎄요. 저희는 배달 주문한 적이 없는데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니세요? 이상하다. 주소 여기 맞는데. 혹시 김춘자 고객님 모르시나요? 그분께서 이 집으로 배달을 시키셨거든요. 배달원의 목소리를 통해서 전해진 시어머니의 이름에 저는 순간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긴장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근처 대형마트에서 저희 신혼집으로 뭔가 배달시킨 모양인데 그러기에는 당시 저희는 시어머니의 헛된 욕심으로 인해 고부 갈등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잠시 고민하던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을 품고 현관문을 열어줬어요. 힘들게 일하시는 직원분을 문 밖에서 오래 기다리게 만들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때 저는 현관문을 열기가 무섭게 기겁하고야 말았습니다. 배달원 두 분이 커다란 박스로 3박스를 거실에 내려놓고 가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일이지 싶었던 제가 박스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먹을거리들이 한가득 들어있었어요. 빵이나 과자처럼 조리 없이 그냥 먹을 수 있는 음식들도 있었고요. 참치나 과일 통조림 같은 것들도 눈에 띄었고 라면처럼 휴대용 브루스타로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종류들도 있었죠. 또한 생수와 음료수 등 마실 거리들도 한가득 들어있었어요.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내용물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면 그건 굳이 냉장 보관을 하지 않더라도 금방 상할 걱정이 없는 식품들이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때 전 시어머니의 속셈을 도저히 읽어낼 수가 없었어요. 전쟁이 벌어질 위기가 코앞으로 닥쳐와서 비상식량을 비축해 놓자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고부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는 며느리 집으로 그런 것들을 보낼 이유가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전 그 고민 그대로를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나 진짜 어머님은 알다가도 모르겠다니까. 갑자기 이게 다 뭐래. 비상식량 비축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연락도 없이 갑자기 배달시켜 놓은 것도 그래. 좋은 의도였으면 이렇게 불쑥 일을 저질러 버릴 이유가 없잖아. 당신은 뭐 아는 거 있어? 그런데 남편은 대답 없이 먹을 것들이 한가득 쌓인 박스들을 안방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저로서는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무리 냉장 보관이 필요 없는 음식물이라 해도 안방이 아닌 주방으로 옮겨서 정리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바로 그때 제 의문을 한 방에 해소시켜줄 사건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이 미리 알려줬는지 저의 신혼집 비밀번호를 직접 눌러 현관을 열고 들어온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안방으로 쌩하니 들어가서는 문을 철컥 걸어 잠그는 것이 아니겠어요. 당황한 저는 굳게 잠겨버린 안방문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이러시려고 말도 없이 배달시켜 놓으신 거였어요? 먹을거리들 잔뜩 쌓아놓고 어디 농성이라도 버리시려고요? 나도 오죽했으면 며느리 앞에서 이런 꼴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앉았겠니? 어차피 이판사판이야. 안방에 화장실도 있고 한 달치 먹을거리도 챙겨다 놨으니 어디 누가 이기나 해보자. 어머니, 아무리 이러셔도 달라지는 거 없어요. 원하시는 돈이 한두 푼이어야 부탁을 드려드리죠. 너 그 친정 부자 됐잖니. 아무리 피는 안 섞였다지만 나랑 아범도 엄연히 혼인신고에 도장 찍은 한 식구인데 그 많은 재산 함께 나누자는 게 뭐가 문제야? 아무튼 간에 이 문을 열고 싶거들랑 당장 사돈들한테 전화하거라. 우리 아들 사업자금 5억 해다 놓으라고. 네, 그랬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신혼집 안방에 먹을거리들과 마실거리들을 쌓아놓고 농성을 벌인 이유는 제 친정으로부터 5억이라는 거액의 돈을 뜯어내고 싶어서였어요.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애청자 여성이 사연 보내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전 여자들 치고는 나름 많이 먹는 편이라고 생각해왔어요. 배가 좀 고프다 싶을 때면 종종
라면 2봉지를 한 번에 끓여 먹곤 하죠. 물론 이런 저를 두고 심각한 대식가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 여자들 입장에서 한 끼에 라면 2봉지면 꽤 많이 먹는 편이기도 해요. 뜬금없이 먹는 이야기로 사연을 시작하는 이유는 제가 겪은 실화 이야기가 어느 한 사람의 어마어마한 식탐 그리고 염치 없는 욕심 때문에 시작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그 어느 한 사람이란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예상하셨다시피 제 시어머니죠. 그럼 본격적으로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 평범한 닭갈비집 딸이었던 저는 남편과 연애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친구들 모임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는데요. 남편의 첫인상은 제겐 그리 좋은 인상은 아니었어요. 제 이상형은 요식업을 하는 집안의 딸답게 복스럽게 먹는 남자였지만 남편은 밥을 세 모이만큼 깨작거리며 먹는 등 입이 아주 짧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전 오래지 않아 남편이라는 사람의 본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꽃과 나비를 좋아하는 소년 같은 그의 모습에 사랑에 빠져버린 거죠. 덕분에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여리여리한 남편은 제게 많은 의지를 했어요. 그 연약한 모습에 모성 본능이 자극된 저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그 남자를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전 시댁의 결혼허락차 첫인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시댁은 아주 많이 특별한 집안이더라고요. 시어머니의 풍채가 어마어마한 것이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딱 대장군감이셨어요. 그런 시어머니와 남편을 마주하고 앉아있자니 정말 모자지간이 맞나 싶을 만큼 덩치 차이가 아주 심했죠. 알고 보니 제 남편은 극단적으로 친탁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남편과 시아버지는 여리여리한 몸과 성격이 똑같이 닮아 있었어요. 문제는 시어머니가 풍채만 좋은 게 아니라 집안 분위기를 거의 왕처럼 휘어잡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식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하는 소리를 내면 시아버지는 눈치껏 행동하셨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주스를 가져다 주거나 거실 TV 리모컨을 가져다 주거나 하셨죠. 그런 시아버님께서는 거실 TV를 볼 권한이 전혀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안방에 틀어박혀 신문을 보거나 난초에 물을 주는 일이 집안에서 유일한 재미거리였어요. 안방에도 TV가 있었지만 켤 수가 없었고요. 거실에서 TV를 보는 시어머니가 소리 방해된다며 눈치를 주셨거든요. 그런 묘한 시댁 분위기를 몸으로 절감하고 있던 제게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물어오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러던데 상견례 자리로 좋은 한식당을 알아봐뒀다고? 네, 어머니. 양가에 서로 부족한 자리 되지 않도록 신경 써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편견을 부숴보자꾸나. 상견례 자리를 꼭 한식집에서 해야 한다는 건 일종의 고정관념 아니겠니? 더군다나 한식은 채소류 위주로 잔뜩 차려놓고 메인 메뉴랍시고 고기 몇 점 겨우 내오잖아. 난 채소가 입에 맞지 않는단다. 고기를 제대로 씻고 뜯어야 배불리 먹었다는 느낌이 나가지고서는. 그런 시어머니의 이유로 저희 상견례 자리는 한정식집에서 갈빗집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절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남편이 그렇게 시어머니 걱정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장인 장모님께 미리 놀라지 말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왜? 시어머니 풍채 때문에? 하긴 내가 봐도 장군감이시긴 하더라. 근데 뭐 그게 미리 말씀드려야 할 정도의 걱정인가? 난 잘 모르겠던데. 아니, 저 풍채가 그냥 만들어졌겠어. 어마어마하게 잡수시니까 풍채가 커진 거지. 그래서 말인데 처가댁이 닭갈비집 운영한다는 얘기는 당분간 우리 엄마한테 비밀로 하는 게 어때? 아무리 그래도 난 좀 마음에 걸리네. 다른 자리도 아니고 상견례 자리에서 어떻게 부모님 직업을 숨겨. 당신이랑 장인 장모님이 뭘 상상하시든 그 이상으로 잡수셔. 우리 엄마 그니까 그냥 당분간 자영업 한다고 둘러대자.
엄마가 사돈이랍시고 찾아가서 먹부림 시작하면 닭갈비집 거덜날지도 몰라. 그렇게 말하며 얼굴에 그림자가 잔뜩 드리워진 남편을 보며 전 대체 어머님이 어느 정도로 많이 잡수시길래 남편이 저렇게 걱정일까 싶었어요. 하지만 일단 남편의 제안대로 시부모님께 친정이 닭갈비집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당분간 감추기로 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시어머니가 상상을 뛰어넘는 식탐의 소유자라면 친정 닭갈비집이 큰 위기를 맞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친정 닭갈비집은 규모 면에서나 매출 면에서나 아주 평범한 매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상견례를 맞이한 저와 친정 부모님과 남편은 시댁에 자영업한다고 둘러대길 잘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시어머니가 혼자서 잡수신 내역을 대충 읊어보자면 이래요. 왕갈비 10인분, 후식으로 비빔냉면과 물냉면 각각 한 그릇씩, 입가심으로 된장찌개에 밥까지 2공기 말아서 싹싹 비우셨고 기본 반찬들은 대체 몇 번을 추가했는지 셀 수가 없을 지경이었죠. 그래놓고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름 격식 차리느라 저녁을 제대로 못 먹었어. 집에 가서 양푼에 비빔밥 비벼 먹어야겠다 얘. 네, 그랬어요. 저도 여자치고는 제법 많이 먹는 편이라 생각해왔는데 시어머니는 상상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대식가더군요. 시어머니는 아마 요즘 세상에 태어났다면 인터넷 먹방으로 돈방석에 앉으시고도 남을 거예요. 그런 시어머니의 먹부림과 식탐은 결혼식 당일에도 이어졌어요. 심지어 그땐 시어머니 혼자도 아니었죠. 시어머니의 남자 형제, 그러니까 제게는 시 외삼촌 되시는 분들은 시어머니보다 훨씬 더 많이 드시더라고요. 대대로 씨름 장사 집안이라더니 명불허전인 모양이었죠. 결혼식 이후 시집살이도 결국엔 시어머니 먹성 채우는 것이었어요. 전 시댁에 갈 때마다 먹을 걸 한가득 사가지고 가야만 했어요. 시어머니는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양이 부족하면 포악해졌어요. 싱호의 비율을 맞추려면 메뉴는 반드시 고기 종류에만 했고 심지어 거의 직장 회식 수준으로 준비한 고기를 불판 2개에다가 동시에 구워다 바쳐야만 시어머니가 만족스럽게 식사를 하셨죠. 다만 남편과의 결혼 생활만큼은 아무 문제가 없이 그저 행복하기만 한 날들이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 삶에 먹구름이 드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고향 친구들의 말을 믿고 직장을 그만두며 퇴직금의 대출까지 무리하게 당겨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다들 사업을 잘 모르던 초짜였던 탓에 오래지 않아 쫄딱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남편은 대학교 후배가 운영하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처지가 되었죠. 상황이 그렇게 되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 걱정이 늘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그 무렵 저희 친정 닭갈비집은 대박이 났어요. 요즘 젊은 인터넷 유명인들이 저희 닭갈비집을 맛집으로 제목하면서 입소문이 난 덕분에 기존의 매장 규모로는 미어터지는 손님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큰돈을 들여 600평으로 매장 확장 공사를 준비하게 됐죠. 다만 저는 그 얘기를 시댁에, 특히 시어머니께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매장이 가뜩이나 바쁜데 시어머니께서 찾아와 먹부림을 시작하신다면 감당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시 외삼촌분들이 함께 오시기라도 하면 그날은 영업을 접어야 하는 수준일 테고요. 대신 남편과 둘이서 화환을 들고 찾아가 친정 부모님의 성공을 축하드렸는데요. 바로 이튿날 시어머니께서 제게 전화를 걸어오시더라고요. 사돈내외께서 하신다는 자영업이 식당이었니? 닭갈비집. 순간 저는 불길해졌습니다. 아, 네, 어머님. 그게요, 일부러 숨긴 건
사돈께서 말씀 안 하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다 이해하고 전혀 기분 나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 말거라. 더군다나 600평 잘 나가는 사돈이 생겼다는데 기분 나쁠 일이 뭐가 있겠니? 안 그래? 남편이 거기까지 얘기를 다 했나 봐요. 그럼 당연하지. 장인 장모가 떼돈 번다니까 아범도 많이 신이 나 있더구나. 난 살다 걔가 그렇게 환하게 미소 짓는 모습을 생전 본 적이 없어요. 아무튼 간에 사돈들한테 닭갈비 맛있게 잘 먹었다고 전해주렴. 나도 그렇고 아범도 그렇고 손님들이 하도 미어 터지는 바람에 사돈들께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급하게 나와버렸지 뭐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그림이 훤하게 그려지더라고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쪼르르 가서 처갓집 대박났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또 시어머니는 남편이랑 둘이서 찾아가서는 공짜 닭갈비 먹부림을 하고 돌아왔던 거고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여쭤보니 어머님이랑 남편이 불쑥 찾아와 자리를 잡고서는 시어머니 혼자서만 10인분 닭갈비에 밥까지 볶아 먹고 계산도 안 한 채로 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그때 저는 시어머니께서 잡수신 닭갈비 값을 걱정하진 않았어요. 더 큰 문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제 친정의 성공을 시어머니에게 일러바친 이후로 시어머니가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친정 가게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예, 며느라, 오해하지 말고 들으렴. 나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닭갈비 장사가 순수익이 많이 남는 편이니? 아무리 매장에 사람이 미어 터진다고 해도 600평으로 가게를 확장할 정도까지 되는 거야? 글쎄요. 전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라서 가게 상황은 잘 몰라요. 근데 왜 그러시는데요? 다른 건 아니고 이참에 체인점을 한번 내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전국적으로다가 아주 크게. 그건 아마 친정부모님께서 부담스러워하실 거예요. 체인점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자면 본사 사무실도 번듯하게 차려놔야 될 거고 사무실이 운영할 사무직 직원분들도 많이 있어야 할 거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평생 닭갈비 장사만 해오셨던 분들이라 그런 쪽은 잘 몰라요. 내 말이 바로 그 얘기란다. 만에 하나 혹시라도 기왕 체인점 사업을 시작하실 거면 사무실 운영할 대표자는 굳이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지 않겠어? 우리랑 아주 가까운 사람 하나가 사업 경력자잖니. 저희 고부지간 사이에는 그런 대화가 매번 반복되고 시어머니의 속셈은 너무나도 훤했어요. 제 친정 돈으로 프랜차이즈 사업 차리고 대표로 제 남편을 앉혀놓으라는 일종의 탐욕이었죠. 물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하나뿐인 아들이 후배 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처지가 무척 속상하셨다는 것도 저는 알아요. 저 또한 친정 부모님께 남편에게 도움을 조금 달라고 부탁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다만 체인점 사업을 시작한다는 건 심지어 남편을 체인점의 대표로 앉혀놓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방법이겠더라고요. 특히나 남편은 사업에 재주가 없다는 사실이 이미 한 번의 실패로 증명이 됐는데 그런 남편을 대표로 앉혀놨다가는 이제 막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한 친정이 폭삭 주저앉아버릴 위험이 아주 클 테니까요. 그렇죠. 제가 그런 이유로 아무리 반대한들 시어머니의 태도는 하루가 다르게 노골적이게 되어갔어요. 사람 아주 기분 나쁜 방향으로 말이죠. 제가 좋은 소고기를 사들고 시댁에 찾아가면 친정이 돈 크게 쓴다고 부럽다며 비아냥거리지를 않나. 마트에서 새 옷이라도 한 벌 사 입으면 그건 또 어느 백화점에서 샀냐며 사치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이죽거리지를 않나. 심지어 치질 있는 남편을 위해 신혼집에 비데를 설치한다라는 글쎄. 이래서 다들 돈이 좋다고 하는 모양이구나. 친정돈 펑펑 쓰면서 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니? 그렇지?
어머님 비대 제 월급으로 산 거예요. 어머님 절 위에 설치한 것도 아니고 어머님 아들내미가 치질이 심해서 그래서 설치한 거라고요. 아이고 변명을 하려면 좀 똑부러지게 하던가. 월급을 함부로 써제껴도 친정 덕분에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으니까 이런 호사를 다 부리고 사는 게야. 네 친정이 대박만 안 나서 봐라. 비대는 고사하고 물티슈 하나 사서 남편한테 던져줬을 거 뻔하지. 이처럼 시어머니는 장군감 풍치에 맞지 않게 자꾸만 체졸하게 비꼬는 내시처럼 변해갔어요. 제가 왜 남편에게 사업을 맡길 수 없는지 수십 번 설명해봤자 귀등으로도 듣지 않는 건 예산일이었고요. 그러나 저 또한 쉽게 물러설 수는 없는 일이었는데요. 제가 하도 반대를 하니까 시어머니가 작전을 바꾸더라고요. 그래, 내가 쭉 생각해보니까 체인점 사업까지는 너무 무리한 요구였지 싶더구나. 해서 말인데 서울 근교에 분점 하나 내주는 걸로 퉁치자꾸나. 분점 운영은 우리 아들이랑 나랑 둘이서 다 알아서 할 테니 간판만 빌려주고 양념 비법이나 알려주면 돼. 그 정도는 어려운 일 아니잖니. 그렇지? 하지만 분점을 내달라는 요구 또한 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즘 백종원 선생님 나오는 TV 프로그램 많이 보셨죠? 그 프로그램들 교훈이 이거잖아요. 요식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철저한 연습과 준비 없이는 망해 나가기 일쑤다. 더군다나 남편은 요식업 경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세상 걱정도 참 많다. 너는 날 보면 모르겠니? 음식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어요. 어머님은 잘 잡수시는 거지 음식점을 잘 운영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분점 내줬다가 나쁜 평가라도 받으면서 망하면요. 분점만 망하겠어요? 본점이 제 친정 부모님 매장까지 덩달아 오명을 뒤집었을 거 뻔하잖아요. 그래서 체인점 사업도 싫다. 분점도 못 내주겠다 이거니 지금? 너도 그렇고 사돈들도 그렇고 참 매정들 하구나. 아니 매장을 600평으로 확장시킬 만큼 성공했으면 베풀고 살 줄도 알아야지. 그렇게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고 들었다가는 몹쓸 졸부소리 듣는 거야 이거사. 솔직히 저도 아르바이트생이 되어버린 남편이 무척 안쓰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제안을 하나 건넸죠. 일단 친정 매장 직원으로 일을 시작해보자고요. 그렇게 경력을 쌓다가 친정 부모님이 당신을 분가시켜도 되겠다고 인정하시면 그때 가서 분점을 하나 내서 독립하자는 걸로 하자고요. 제 입장에서는 나름 합리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제안을 시어머니에게 쪼르르 달려가 일러 바쳤고 시어머니가 신혼집으로 노발대발하며 쳐들어오더라고요. 너 지금 내 아들 기죽이자는 거니? 직원은 무슨 직원이야? 어머니, 그걸 왜 사람 기죽이는 걸로 받아들이세요? 경험 쌓음 다음에 분점을 내는 건 아주 당연한 순서잖아요. 이게 진짜 보자보자 하니까 떡하니 체인점 사업을 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꼴랑 분점 하나 내달라는 건데 무슨 조건이 그렇게 많아? 아닌 말로다가 우리도 엄연히 혼인서약으로 맺어진 한 식구나 다름없는 사람들인데 식구들한테 베풀면서 살기가 그렇게 고깝다니? 아까워서 못 살겠어 아주? 그 돈 무덤까지 싸질먹 할 것도 아니잖니? 그렇게 쏘아붙인 시어머니는 급기야 제 친정 부모님까지 욕하기 시작했어요. 너야 요즘 젊은 세대라서 싸가지가 없다 쳐도 사돈들도 세상 살 만큼 살아본 양반들이 우리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돈이 넘쳐나서 확장까지 하고 하다못해 주차장도 널찍하게 만들어 놓고 있으면서